휴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란이라는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다.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아주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경고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그 최후 통첩 90분 정도를 앞두고 갑자기 양측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앞으로 2주간 휴전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을 급하게 바꾼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건도 다 다르고 그 휴전 기간 중에 앞서서 이제 이유진 PD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F-35I 신형 베리언트를 받아가지고 10분 안에 헤즈볼라 타겟 100군데를 폭격을 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타격을 했고 또 이란도 사우디에 있는 동서 파이프라인 그것도 이제 타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휴전이 맞냐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안을 가지고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3자 중재의 어떤 한계가 요번에 보이는 건데 이번 이제 금요일 날이죠. 이제 10일 날 이제 JD 벤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 협상할 때 거기서 아무래도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재안을 왜 받았는가 했더니 중재안을 받은 것은 휴전 개시와 동시에 호르무즈 개방 조건 요것 때문에 이제 받은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죠. 이제 유가가 30분 만에 9% 급락하고 S&P 선물은 1% 이상 상승하고요. 더 고무적인 게 호르무즈 해협 전쟁 위험 보험료가 지금 그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24시간 동안에 20척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약간 뭐 15초로 줄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휴전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요. 보험료는 5%에서 일부 0.8%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되게 불안정하고 금요일날 한번 정리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이란의 그 중재안 제한 10가지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협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4월 19일에도 두 번째 협상이 있고요. 4월 12일 협상과 4월 19일 협상 두 번의 만남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만약에 내일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협상이 또 실패할 경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협상 일정이 지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핵심 날짜만 이제 당면한 게 4월 10일 이제 금요일이죠. 이건 양자 협상이고 그 다음에 휴전이 2주가 종료되는 시점이 4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시작해서 20일 날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했고 중요한 게 감독님 말씀하신 날짜 4월 19일이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중요한 날짜예요. 이거는 협상하고 조금 별로 떨어지는 문제인데 이게 뭐냐? 현재 미 재무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의 그 그림자 탱커 있지 않습니까? 불법 탱커 거기 1억 4천만 배럴에 대한 그 원유가 지금 미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 탱커라는 거 그림자 3단. 그래 선단이죠. 네. 그게 이제 금융 제재인데 그게 지금 뭐 FT나 여러 영국 매체에서 이번 전쟁의 최고의 수혜자가 중국이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안전하게 이제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원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그림자 탱커가 제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유예된 상태예요. 제재에 대한 유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가 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이 4월 19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제재 유예가 갱신되면은 이제 중국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고 제재 유예가 만료가 되면은 이제 중국은 이제 에너지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 시점이 4월 19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그 에너지원이 잠기고 풀리고 하는 상황인데 이 4월 19일이 왜 중요하냐. 언론에서 나오죠. 요번 협상을 파키스탄이 중지했지만 사실상 이란이 이 협상을 왜 받았는가. 중국의 압박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란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4월 19일 사실상 미국은 이란이랑 협상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실소유주인 중국이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바로 4월 19일 날 그 제재를 하냐 마냐 행정명령 편대에 달려 있습니다. 제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 그림자 선단 이 탱커는 이제 군사 목표가 되고 인터딕션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끊겨버리는 거죠. 그럼 중국의 원유 시장은 이제 문이 닫히는 겁니다. 야, 그럼 중국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중국에 대한 협상 아니에요. 이란은 그냥 중국이 관리하는 미친 개고
그러니까 직접 얘기 안 하고 중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요번에 강력하게 압박을 한 거예요. 자, 보통 일상적인 경우에 중국은 미국에서 전쟁을 치르면 좋아해요. 왜? 군수가 거기 다 소진되고 병력들이 다 거기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만이나 이 남중국해에 그 약간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만 상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실수하는 걸 방해하면 안 돼요. 미국이 여기서 전쟁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는데 요번에 그 휴전안을 강력하게 그 이란한테 압박했다는 거는 뭐냐면 4월 19일 날 그 제재 유예한 날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요번에 협상은 표피적으로는 뭐 이란과 협상하네,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네, 레바논이 포함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실상은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에요.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헥세스 국방장관도 그랬습니다. 자, 그 미국 좀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뭐 트럼프 타코했다. 투스데이 타코다. 특별 타코 메뉴다. 도망갔다 이거죠. 휴전으로. 근데 헥세스 국방장관은 군사전을 중동기지를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빼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좀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군자산은 있다. 그래서 고로 타코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실상은 신호는 핵심 레어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조만간 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또 만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월 달입니다. 그 5월 달. 그게 5월 달. 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상 이게 10일 날 협상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19일 날 결정하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압박을 해야 돼요, 이란한테. 이거 받아라. 그게 요번에 성사됐고 중국의 이 그립이 얼마나 센지 요번에 확인하는 결과죠. 사실상 중국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가 그 IRGC라든가 뭐 모스타바니 뭐 다 그냥 그 허당이고 얘네들이 협상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일 협상의 자리에 그 미국의 대표단 JD 벤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 대표단 아마 이번에 그 미국 대표하고 이란 대표가 처음 대면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알려지기로는 이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원래 트럼프한테도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전쟁 반대론자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미국 대표단으로 가서 협상을 하면 이게 제대로 협상이 될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트럼프 대리인입니다, 제이디 벤스는. 그러니까 지침에서 어긋날 수가 없는데 표면적으로 약간 고립주의자 냄새가 풍기니까 얘랑 한번 협상해봐라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다 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압박카드 꾸러미 뭐냐? 뭐 B2 폭도기 같은 그런 군 자산 크네릭 워페어보다는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유해 만료, 유무 행정명령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을 그 이란의 그 조건 이미지를 보면은 이건 거의 뭐 이란의 그 일기장 수준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올해 안에 살 빼겠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거. 올해 안에 빼겠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지방 10% 할게요. 뭐 저런 얘기거든. 아무 안 받아요. 협상이라는 게 미국과 이란이 중간 지점에서 수렴해서 협상. 이게 일상적인 협상인데 이건 그런 협상이 아니라 트럼프의 조건 12가지 조건을 이행해냐 안 하냐 yes or no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해당하느냐 중국한테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중국한테 이걸 받으라고 안 하면 이제 다시 군사작전 개최하는 것이고 그래서 헥세스 국방장관이 그 군자산을 아직도 그 아라비아에다가 진주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요 내용을 조금 잘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이 제시한 조금 전에 봤던 그 10가지 제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상 가능한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주간의 휴전에는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도 휴전 카드가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인 건 맞아요. 미국의 이제 전쟁법에 관한 번안이 있어요.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이제 워 파워 액트라고 해서 전쟁을 개시할 권한이 있고 48시간 안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60일 기간 동안 이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휴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60일이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후에 또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걸 조금 정치 쟁점화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휴전 때문에. 그럼 새로운 60일 카운트가 되고 30일 최장해서 총 90일의 작전 기간이 있고 90일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39일밖에 안 됐는데 이란을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90일 더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매력적인 카드고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 두 번째는 뭐냐면
해병 11 원정대 MU가 있는 USS 박서 항모가 이제 4월 20일 날 도착합니다. 작전 지역으로. 이거 뺀 거 아니에요. 이 4월 20일 날 도착하고 있습니다. 협상 중에도. 협상 휴전 만료일이 21일입니다. USS 박서. 예.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USS 튜플리 같이 이제 해병대 11년 그 원정 상륙함인가요? 예, 상륙 다 갖고 있어요. 뭐 F-35도 있고. 물론 전체 뭐 USS 부시보다는 좀 작지만은 포드보다 작지만 해병 상륙함입니다. 강수상 거기 근데 항공 자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게 트리플리급인데 그게 또 온다라는 것이죠. 언제? 4월 20일 날. 그 다음 날이 뭐 21일 휴전 만료일. 그러니까 이제 휴전 끝나면 이제 전쟁 또 두드러 팔 준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공습만으로는 핵시설을 지금 제거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상군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 협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비아 모델이 있어요. 리비아가 완전 다 항복을 했어요. 리비아가 이제 핵 포기하니까 이제 그거 이제 미군이 와가지고 다 쓸어갔습니다. 핵 시설을.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이제 이란이 만약 핵 포기를 한다면은 이제 미군 보내서 다 이제 쓸어내죠. 이건 공습으로는 안 돼요. 너무 그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유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미사일 시설 기지도 하마스처럼 밑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 군사적으로 제거를 하려면 지상군 투입해야 되는데 요번에 협상에 이 두 가지를 집어넣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이랑 이제 지하 미사일 기지를 그걸 마지막 이제 외교의 찬스를 주는 것이죠. 스스로 무장 해제할 수 있도록 물론 이란은 안 하겠지만 이제 중국의 압박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카드는 휴전 카드는 좋은 카드고. 그 다음에 휴전을 통해서 그 호르무즈에서 나토 다국적군 구성을 위한 시간 벌기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 휴전안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해군을 보내겠다라고 이제 약간 핑계대는 걸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거 빼박이에요. 이제 해군 보내야 돼요. 다국적군이 호르무즈에 그 안보 책임을 위해서. 항해 자유를 위해서 이제 보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에 이 휴전 기간에 뭐가 있냐면 중동판 나토 결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등 이런 걸프 국가들이 우리 안보 그 동호동체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란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 결의안도 필요하고 해서 그 외교적 프로토콜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죠. 야, 이거 미군 재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동맹국에서 병력 빼가지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 재구성한다는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보 그 동맹 체제를 한번 닦아 세운다는 게 이번 휴전의 기간 중에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위해서 트럼프에게는 휴전 카드를 한번 중간에 쉬어가면서 이제 한번 중간 세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건 괜찮은 카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2주간의 그 휴전이 결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전쟁을 위한 잠시 숨 고르기 그리고 또 막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2024년 6월에 12일 전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네. 요번에 이제 지금 요번 전쟁도 그렇지만 동일한 5단계의 그 사이클을 거칩니다. 1단계가 이제 한쪽이 감당할 수 없는 일방적인 군사 압박을 했죠. 작년에도 무지하게 두드러 팼고 2단계가 중재국이 휴전을 제안합니다. 2025년에는 카타르가 제안을 했고 26년에는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지만 둘 다 배후에 중국이 있었죠. 3단계가 뭐냐면 양측 마지막 폭격을 가하며 조건을 위반한 채 수용을 합니다. 과거에도 뭐 휴전 협상 해놓고선 계속 서로 두들겨 팼거든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지금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냥 막판 남겨놓고 그냥 다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다가. 그다음 그게 3단계가 비슷하고 4단계가 뭐냐면 이 뉴스를 보면 다 달라요. 이란 매체를 보면 이란이 이긴 거예요. 이번 전쟁은. 뭐 우리는 생존했으니까 승리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미국 매체 보면 미국이 이긴 거고 각자의 승리 내러티브를 각자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고 5단계가 뭐냐면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서 군사력은 부분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5년 6월 휴전은 8개월을 버텼어요. 근데 지금 26년 2월 전쟁으로 이게 얼마 간지 몰라요. 근데 이런 동일한 사이클과 패턴을 가고 있고 지난 4월 휴전에도 2주간 지속될지 여부보다는 사이클이 다시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 반복된다면 이란은 이미 석유화학 능력이 제로예요. 빵이고 교통망 붕괴됐고 방공망 체제 붕괴됐고 최고 지도자 빈사 유고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25년 전쟁, 작년 전쟁에서는 군사 핵시설을 손상시켰지만 석유화학 실은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26년은 무기화 그 석유화학 수출의 85%가 파괴됐고요. 카르그 섬도 한번 때렸죠. 점령은 안 했지만
6개주의 철도교랑 붕괴시키고 재건에 필요한 철강, 아까 얘기했던 철강, 뭐 석유 확산 다 붕괴됐습니다. 그 남은 거는 이제 전력망 수도 시설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이클 돌아올 때는 남은 게 이제 그 생존했는지도 모르는 그 모지타바 그 차남하고 이제 전력망 수도만 갖고 이제 싸워야 돼. 그러면 이제 이가 3차, 4차 그 로테이션이 반복되면은 이라는 이제 가루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님이 최초 얘기하신 이 사이를 막간 뭐 인터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고 다음 수술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2주간의 인터미션 뒤에 다시 공격을 하게 되면은 3차, 4차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뒤에는 이제 결국은 카르그 섬 점령을 위해서 지상전이 펼쳐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게 한 3, 4차에 이제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은 이제 일하는 가루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카르그선 점령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좀 약간 반대 의견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지도가 준비하지 안 되는데 밑에서 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 밑에서 이제 카르그선까지 올라가려면은 한 600km, 700km 정도를 이제 북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다르 아바스부터 카르고선까지가 700km니까 그 순차적으로 많은 섬들이 있어요. 여기에 모자이크 독트린인데 지방사령부가 반다르 아바스 해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때려 부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병력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해병대 병력도 그렇고 그리고 미 의회 승인도 필요하고 이 정도의 군사작전 하려면 이제 그 후방부대가 좀 빵빵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미 의회 그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워게임을 해보니까 미 해병 병력 손실이 한 20%에서 40% 나온다고 해요. 와우. 최대 40%.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기상군이 이제 사상자가 나왔다. 그러면 여론이 못 받쳐줘요. 이거 거의 뭐 탄핵감이라고 거의 지금도 뭐 트럼프가 그 심신미약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 25조 발동해서 뭐 탄핵한다고 그러거든요. 뭐 문명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 트위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못 버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이거 해상 상륙으로 카르그 섬을 점령하는 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해상 침투로 이 카르그 섬을 점령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그걸 점령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게 새로운 카드로 요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최근에 조종사를 우리가 구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 WSO 구초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작전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조종사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스파한 지역 인근에 간이 활주로를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 후제스탄 지역인데 이게 이스파한이 군사도시입니다. 거기서 30분 떨어진 지역에 간이 활주로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작전을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미군 비행기가 내리는 것도 모르다는 얘기네요. 30분 거리인데 모르기도 하고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이제 사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거기 해서 그러니까 군사 기지를 전방 기지를 갖다가 이렇게 전개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도 띄우고 거기서 헬기 띄워가지고 산악 그 자그르 산맥에 있는 그 조종사를 구출해서 데리고 온 거고 그게 48시간짜리 작전이었는데 그걸 성공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영감을 받아서 야 그러면 해병대도 카르그 섬을 해상으로 침투시키지 말고 공중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간이 활주로를 이란 그 깊숙이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스테이징 에리아 전방기지로 FOB로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썼던 그 간이 활주로를 뭐라고 하냐 FARP 전방 무장 급유 거점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여러 개 설치해 가지고 군사작전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해병대는 이제 그 해상 침투도 가지만 공중 침투도 가능합니다. 이걸 강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해병대가 강습하러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비행기로 이제 떨어뜨려 주는 거죠. 공수부대처럼. 그러면 이들을 방어하는 또 2차 그 후방부대가 있어요. 그게 82 공수사단이에요. 그거를 이란 거점 어딘가에 배치시켜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QRF 신속 대응국으로 이게 바로 날아갈 수 있게끔 거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구출작전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핵심 티어 1 자산인 제이삭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영화에 나오는 데브그루, 실팀 6라고 델타 포스, 뭐 ISA 이런 애들을 카르그 섬을 접수를 하는 거죠. 여기 얘네들은 오퍼레이트도 가능하니까 여기서 그냥 원유를 갖다가 공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타고 티어 2 자산 해병대가 강습으로 이제 점령을 하고 여기에 대한 후방 지원을 누가 하냐면 파리 공수사단이 하는 겁니다. 거점 지역에서. 그게 이번에 그 구출작전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이거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른바
간접 화력 전력이 있죠. 이 지상군 투입하면 간접 화력 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포병, 박격포, 다연장 로켓을 아까 얘기했던 전방부장 급유 거점에다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2주 동안 이 작전 기획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구출 작전은요 아주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움직이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헥세스 국방장관이랑 그 레이슨 케인 합참의장이 얘기하더라고. 이건 급하게 의사결정해가지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잘 기획된 작전이 아니라 그냥 임프로바이즈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을 한 것이죠. 사상자 한 명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이제 펌핑이 된 겁니다. 군부 쪽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또 해상 침투를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지금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해상 침투도 그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조 기자가 얘기하는 거 보면 영화 한 편 같은데 그렇죠. 종합 상황인데 종합 작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미국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안 좋아요.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건강이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군사 행동, 군사 작전을 밀어붙인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리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제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라고 보기엔 힘든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옵션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 전개 방향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군사 작전을 종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 전쟁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자 전쟁으로 전환한다는 건 이제 CIA가 공작을 한다는 얘기죠. 내부 붕괴나 내부 봉기의 유도 등등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란 내부에 붕괴 조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핵심 축이 뭐냐면 그 이념, 신정체제 그 이념, 시아파 이념, 그 다음에 후원 네트워크,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IRGC의 어떤 재령력이랑 이제 테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장치 통치기고, 바시지 같이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통합장치가 이 세 가지가 그 전부터 붕괴되고 있었어요. 물가가 안 좋고, 물난리가 나고, 뭐, IRGC 병력도 월급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미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이번 전쟁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열화 상태라고 해요. 전문가들 따르면 지금 IRGC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IRGC가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번에는 그냥 집회 시위하는 게 아니라 무장을 시키는 거죠,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 크루드가 뭐 배달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장을 암시하는 카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IRGC가 붕괴하고 있고 레짐 체제도 가능하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측 그 대사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준전 가지고 안 되고 지상군이 필요한 건 맞다. 근데 그 지상군 역할 누가 해야 되냐? 이란 국민이 발휘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짐 체인지 내부 봉기를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테마가 바로 그림자 전쟁이라는 거죠. CIA가 주도하고 정보기관 모사드가 주도하는 그런 전쟁이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정치적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뭐 CIA니까 비밀작전이니까 대외비로 비칠 수 있고 장기 될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처럼 60일, 뭐 90일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IRGC, 이란의 그 IRGC가 요즘 많이 세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그 조종사 구출 작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이란의 한복판이에요. 이스파한 군사도시인데 거기서 50km 떨어진 곳에 이 임시 활주로를 미군이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거기 미군의 그 비행기 2대가 내리고, 물론 나중에 그게 이제 비행기가 빠져서 폭파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행기들이 이렇게 2대 내리고 그 뒤에 다시 또 조그만 수송기들이 도착하고 이런 거가 가능할 정도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바시지 민병대도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옛날 같지 못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 기도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저 밑에 빨간 점이 저기 거점 에리아. 그 FARP 거점이고, 저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저기 도시입니다. 군사도시. 여기서 이제 50km밖에 안 되는 차로 30분 걸리게요. 근데 48시간 동안 접근을 못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비밀적으로 해서 몰랐냐? 그게 아니죠. 헬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를 수가 없죠. 아무리 뭐 정보자산이 다 박살이 났어도. 왜 그랬냐? 현지 주민들이 막아 세운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진입로를 차량으로 그냥 봉쇄했은 거예요. 그 현지 주민들이. 그 현지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후제스탄에 사는 그 아랍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했죠. 후제스탄에 대해서 그렇죠. 자세하게. 후제스탄 그 주의 안에 있는 이스파한 도시에 있는 그 아랍 족속들인데 이들이 대부분
반 IRGC 반정부 성향이고 레자 팔라비를 지지 선언하고 나온 이런 주민들이에요. 지금 나오는 영상들은 뭐 6만 불 따라 현상금 걸어가지고 뭐 현지 주민들이 막 뭐 미군 찾아라 산말리인데 그거는 이제 IRGC에서 푸른 홍보 영상이고 그 선동 영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요번 작전을 누가 같이 조력을 했냐면 현지 이란에 있는 소수 아랍 민족들이 조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레짐 체인지 공작이 해볼 만하다는 거죠. 현지 방기 세력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족을 통해서 이란 시민 무장 계획을 암시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IRC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시민 간의 치열한 내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이크 닥트린으로 인해서 지역 사령부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물자 부족으로 조금 많이 약해졌어요. 과거보다. 간헐적으로 미사일 공격하고 뭐 이렇게 호르무즈 이렇게 방해할 수는 있지만은 얘네들도 내전 붙으면 몰라요. 붙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재밌는 대목이 아직도 그 많은 군사 타겟 중에서 이란 정규군 RTC를 건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럼 무슨 얘기냐? RTC랑 IRGC랑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많은 카드가 있다. 이른바 그림자 전쟁. 그래서 요번에 구초작전으로 해서 미국 군이 엄청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숨고리하고 2주 동안 작전 계획을 세밀히 짜서 한번 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은 휴전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림자 전쟁이 왜 좋냐? 정규 전쟁이면 맨날 언론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자들을 상대해야 되고 의회에서 자꾸 압박하고 하니까 그림자 전쟁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져요. 비밀이니까. 몰라. 끝나는 거죠. 이런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반정부 시민세력과 충분히 레짐 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IRC가 그만큼 약화돼 있고. 지도자 모즈다파도 어떻게 보면 이란 신정체제에 안 맞거든요. 그 세습이 안 돼 있거든. 그 시리아법 안에는. 근데 차남이 또 동성애 게이야 또. 그러면 또 시리아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때리긴 적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에서 이란이 10개 항을 제안을 했는데 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라고 또 이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2주간 휴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아직 화장실 가서 다 해결 안 하고 중간에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거 휴전을 하고 종전으로 가려고 그러나 왜 이럴까 그랬더니 아하 이게 막간이네요. 그렇죠.